자, 반갑습니다. 문장의 형식 두 번째 시간. 오늘 배울 형식은 4형식, 5형식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1형식, 2형식, 3형식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1형식, 2형식에 있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3형식 동사를 타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사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문장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가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1형식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들 지난 시간 했으니까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형식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become, 그리고 get, go, come도 마찬가지로 자동사가 되긴데요. 그러면서 이 뒤에는 무조건 보어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감각동사들 기억나죠? 형용사를 쓸 때는 바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명사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매번 강조를 하는데 동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몇 형식인지 바로 나와요. 동사 뒤에 것만 잘 보면.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테이스트 할까요? 보고서 자동식이네, 자동사네, 뒤에 형용사 있네, 이 형식이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바로 해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it tastes like sal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건 소금 맛이 난다. 소금 이거 명사예요. 그러면서 얘를 형용사로 쓰고 싶으면 tastes salty 쓰면 되겠죠. 형용사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그 얘는 지금 1형식인 거죠. 1형식. 그다음에 얘는 뒤에 보어가 있으니까 2형식인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각동사가 있다라고 해서 감각동사 있으니까 2형식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가 올 때는 꼭 여기서 문장을 끊어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3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오고 그리고 얘가 비동사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3형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주고 잘 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1, 2형식은 외워야 되거든요. 1, 2형식은 외워야 되는데 3형식 같은 경우는 외울 필요 없어요. 3형식 같은 경우 외울 필요 없이 뒤에 명사만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서 이제부터는 명사가 하나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게 4형식, 5형식인데 4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찬가지로 주어가 제일 처음 오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오죠. 그리고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명사가 2개가 와요.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가 왔을 때 이 동사를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말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수여 동사라는 말에서 수여라는 말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give 말고 단어에 다를 빼고 주다를 집어넣었을 때 어울리는 동사들 있죠. 싹 다 사형식이 다 돼요. 주다라는 뜻만 들어가지면 예를 들어서 사주다, 만들어주다, 찾아주다, 보여주다, 빌려주다, 더 있죠. 요리해주다, 말해주다, 알려주다, 물어주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주다라는 뜻만 들어가면 다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들 다 외워야 돼요.
사형식 동사들을.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쓰는 사형식 동사들이 give 있고요, teach 있고요, tell 있고요, show, offer, pay, lend, buy, make, find, cook, 요런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들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형식 동사 10개만 대봐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내가 이런 동사들을 봤을 때 주네, 주다네, 가르치다, 말하다, 보여주다, 제공하다, 페이, 지불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형식인데? 그러면 뒤에 명사가 2개가 있겠구나를 보고서 내 눈에 명사가 2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사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사가 하나잖아요. 그럼 삼형식이지. 그러면 어떨 때 사형식을 쓰고 어떨 때 삼형식을 쓰냐면 지 맘이에요. 내 맘. 내가 사형식으로 쓰고 싶으면 사형식으로 쓰는 거고 내가 삼형식으로 쓰고 싶으면 삼형식으로 쓰는 거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거든. 선생님, 난 죽을 때까지 사형식 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절대로 사형식 안 써도 돼요. 삼형식으로 다 써도 되지. 근데 당신만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사형식으로 쓸 때는 나 못 알아듣게? 아니지. 그래서 언어라는 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상대방이 쓸 거를 염두에 두고서 알아놔야 돼요. 생각보다 사형식 정말 많이 쓰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사형식은 이런 동사들을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얘기했죠. 보자마자 사형식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서 뒤에 명사가 2개 있는 거 보고서 사형식이네 라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선생님도 수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텔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럼 뒤에 명사가 2개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명사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사형식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명사가 내 눈에 하나야, 그럼 삼형식이지. 요렇게 생각해주면 별로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형식은 뒤에 명사가 2개가 오는 거고 이때 명사는 반드시 해석을 누구에게 무엇을 늘로 해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줄게요. I teach you English. 자, 그러면 동사 밑줄 치고 teach 사형식인가? 확인. 명사 2개 있죠. 그러면 사형식 맞네. 그러면서 너에게 영어를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아이를 삼형식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얘를 을를로 쓴다 했잖아. 그러면 I teach English 쓰면 됩니다. 그러면 you가 B죠. 뒤를 쓰면 되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명사는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전치사 쓰고 you를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이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 말고 for를 쓰는 동사가 있고요. of를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다 학교에서 배우죠. make, cook, buy. of는 ask.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예문을 잠깐 볼게요. 예문을 찾으면 자, 여기에 있어요. 자, give라는 동사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뒤에 명사 있고 또 명사가 있죠. 그럼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그에게 레슨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볼까요?
없네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ive 동사 다음에 명사 하나, 명사 두 개. 사행식입니다.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고.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찾아볼까요? 텔로 갑시다. 될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텔 다음에 명사가 있고 간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이렇게. 그래서 너에게 뭔가를 말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요거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텔 다음에 명사는 있는데 요거를 전치사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잘라야 됐죠. 3형식이에요. 간단한 거죠. 만약에 근데 쓸 때 내가 이걸 뺐어요. 그럼 4형식 되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about을 쓰는 이유는 3형식으로 쓰려고 뭐 쓰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원래라면 4형식으로 쓸 때는 너에게 무엇을 말하다거든요. 그래서 tell you its quality 하게 되면 그것의 질을 말하던데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해석을 관하여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 그것의 질에 관하여, 그 다음에 그것의 비용에 관하여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동사를 보고서 사행식인지 먼저 처음 생각한 다음에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있으면 정말 사행식인 거고 명사가 하나 있으면 삼행식인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근데 그 간단하게 생각이 안 되니까 근데 언제나 그거를 까먹으니까 근데 까먹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테를 봤을 때 선생님은 이게 떠오르 형식 먼저 봐야 된다 이게 떠오르는데 보통 한국 학생들은 테를 보면 말하다 이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뒤에 게 안 봐지는 거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거 잠깐만 얘기할까요 우리 번외로 그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애플 이 단어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어떤 학생들은 사과라는 한국말 말고 이게 떠오를 수도 있지. 사과가 아니면 요게 떠오를 수도 있죠. 뭐 아씨 애플 어떻게 생겼더라 요런 게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게 떠오를까. 많이 보고서 많이 생각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영어는 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언어가 어떻게 늘어요. 많이 써야지 언어가 늘지. 많이 안 쓰는데 많이 쓰는 방법은 많이 보면 되겠죠.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쓴다라는 게 현실상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 학생이 뭐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영어만 쓴다 불가능하죠.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영어를 배우려면 이렇게 배우는 게 그나마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문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고 아까 얘기했던 사행식 동사들. 근데 이것 말고 더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당장 기억나는 게 요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땐 전치사 쓰는 것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됐죠? 5형식 갑시다. 자, 5형식은 주어, 동사는 똑같아요.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옵니다. 자, 한국말로 쓸게요.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우리 보어 어디서 봤는데? 이 형식에서 봤죠. 그래서 보어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 보충하는 역할. 영어로도 컴플리먼트니까 보충 맞죠? 근데 그 이 형식의 보어는 주어, 동사, 보어로 생겨서 요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보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SC, 다시 말하면 주격 보어라고 해요. 목적격 보어는 똑같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다시 말하면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자, 그럼 이걸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O형식 대표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헷갈리긴 할 건데, 자, 이제 외우세요. 또 keep, make, find, leave, hold도 되긴데요. 뒤에 명사 오고 형용사 오고 call, name, consider, elect. 뒤에 명사 오고요. 그 뒤에 또 명사가 옵니다. 자, 그리고서 더 있죠. make, have, let. 뒤에 명사 오고 동사 원형 오고요. 그리고 see, watch, hear, feel, notice, catch. 요런 단어들 뒤에 명사 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또는 ing, help 있죠. 뒤에 명사 오고 동사 원형 또는 to 동사 원형. 그리고 또 좀 더 하면 자리가 애매한데 want, expect, tell, ask, allow. 요런 단어들은 뒤에 명사 오고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거는 좀 많아요. 나머지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갑니다. 얘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사역 동사라고 하고요. 지각 동사라고 하고 준사역 동사라고 하죠. 얘네들은 가장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들 다시 쓸게요. keep, find, make, leave, hold. 요렇게 think도 되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외워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그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요렇게 많이 쓰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I kept it secret. 자 이렇게 쓸게요. 자 keep은 지금 오형식으로 쓴 거예요. 선생님이 뒤에 명사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썼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는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골라로 나와요. 그럼 해석해 보면, 자 나는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다죠. 근데 얼핏 해석해 보면 비밀로니까 부사가 맞지 않나 하고서 secretly를 부사로 고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르면 안 돼. 왜 부사가 안 되냐면 지금 요 두 개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비밀이고 비밀이 그것이야. 그러면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이 아이를 목적으로 하고 얘를 목적격 보호, 다시 말하면 목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때 캡트를 오형식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I kept it 쓰면 안 됩니까? 되지. 이거는 그럼 삼형식이죠. 삼형식. 다시 말하면 요렇게 써도 되는데 I kept it 요렇게 써도 되는데 나 이 뒤에 이때 it을 부연 설명해 주는 뭔가를 더 쓰고 싶어. 그럴 때 그냥 형용사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내 맘이에요. 그냥 그래 나 그래서 I kept it 쓰고 it was secret 요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한 문장 요렇게 한 문장 두 문장 되는 거지. 근데 언어의 특성이 맨날 얘기하는데 짧아지는 거. 점점점 짧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 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이때 it이랑 요때 주어랑 같으니까 빼고 보호를 그냥 올립시다. 그러면서 얘를 목적격 보호로 씁시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오형식이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특히 find를 찾다라고 많이 쓰거든요. 또는 사형식으로 쓰면 찾아주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found you a ring 했어.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found 선생님 오형식 아닙니까? 잘 봐. you가 명사고요. 이 뒤에도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너가 반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 다음에 명사를 두 개를 썼으니까. 그럼 너에게 반지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I found the test easy. 이렇게 시험이 쉽고 쉬운 게 시험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오형식 되는 거지. 근데 이때는 발견했다, 찾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형식으로 쓰이는 find는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이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오형식 동사들 다 외워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call, name, consider, elect 같은 오형식 동사들은 뒤에 명사 두 개가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 사역 동사 let, make, have 같은 경우는 명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와요.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각 동사를 할 건데, 옛날에 선생님한테 영어 배운 학생이 지각 동사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각 동사를. 자, 지각 동사하고 감각 동사의 차이점 가르쳐 줄게요.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지. 자, 감각 동사는 look, 지각 동사는 see, 감각 동사는 listen, 지각 동사는 hear. 그 다음에 감각 동사 자리에 feel, 그 다음에 지각 동사 자리에 feel. 이렇게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이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명사가 옵니다. 이 뒤에는 형용사가 와요. 요 차이에요. 그 다음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써주고, 요 차이.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영어가 watch가 있고요, see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ok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좀 더 있어요. glare이라는 단어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얘네들인데, 이거를 구분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 방법은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해서 설명해라고 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때 그 C 같은 경우는 사물을 볼 때 C라고 하죠. 그다음 watch 같은 경우 사람. C는 사람을 볼 때 I saw her 이렇게. 그다음에 watch는 사물을 볼 때 보통 watch를 씁니다. 그다음에 look 같은 경우는 얘기했죠. 형용사라고. 그래서 실제로 look 같은 경우는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뒤에 무엇을 보다가 되고, 요거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긴 해요.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ok smart. 자, 이렇게 쓰면 요거는 형용사죠. 맞지? 그러면 감각동사니까 그 뒤에 형용사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똑똑한 게 되죠.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watch 같은 경우나 see 같은 경우는 뒤에 무조건 명사를 써줘야 된다니까. 명사를 무조건 써주고, 그러면서 나머지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watched TV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 saw her.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끝. 그 다음에 she was drinking. 자, 이렇게.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똑같죠. 얘랑 같잖아. 그러면서 줄이면 돼. 요거 지우고 얘를 그대로 올리면서 목적격 보를 쓰겠다. 그러면 so는 지각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를 구분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오형식 타동사들이고, 감각동사는 자동사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게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준사역 동사는 help가 있죠. 동사 원형 또는 to 동사 원형.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1, 2, 3, 4, 5형식을 전반적으로 다 배웠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요 부분, 그다음에 요거를 써놓고 붙여놓으세요. 그 책상 옆에다가. 그리고서 이제 볼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외우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거를 유튜브 그 댓글창에 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놓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올려놓을 테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확인하는 용도로 써주기를 바래요. 자 여기 보면 비동사 보이죠? 형용사죠. 이 형식입니다. 얘를 보라고 하고 요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집이 자꾸 작은 게 집 되죠. 그 다음에 얘 명사죠. 그래서 얘는 부사니까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기억하면 생각보다는 영어가 쉬운데 품사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품사 같은 경우도 한번 시간을 들여서 한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얘가 동사죠. 뒤에 동사 다음에 명사 있고 비동사 아니니까 명사 하나니까 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딱 봐도 자동사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부사고 요것도 해석이 빠르게 했죠. 버리고 일형식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겠죠. make는 3, 4, 5형식으로 다 씁니다. 뒤에 명사가 하나 있으면 3이고요. 명사가 두 개 있으면 4고요. 명사 있고 형용사 있거나 명사 있고 동사 원형 있으면 오래 써요. 이때는 사역 동사죠. 맞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볼게요. 뒤에 명사 하나, 명사 둘. 근데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정장이 아니죠. 그러면 에게 정장을 사형식입니다. 요거 볼게요. make 다음에 명사, 형용사 오죠. 두 개 같고 그가 늙었고 늙은 게 크고 그 다음에 비동사 보이죠? 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볼까요? 이겠지. 동사를 보고서 몇 형식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요. 명사 하나, 명사 둘, 사형식이죠. 그녀에게 신발 한 짝을 사줬다. 그 다음에 감각동사, 형용사 이 형식이죠. 그 다음에 want 동사죠. 이게 목적어가 돼요. 일하는 것을 여기서 문제 끝나야 되죠. 부사니까 더 열심히. 그러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 해석도 얼른 3. 자 allow 대표적으로 5형식으로 쓰는 동사죠. 뒤에 명사 있고 to 부정사. 한번 확인해 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얘가 이 짓을 하면 목적격 보호가 되죠. 너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죠. 되죠. 너가 행동하는 거니까 오 스멜 감각 형용사 2 리셈블은 대표적인 삼형식이에요. 그녀의 엄마 목적어 3. 그 다음에 자 명사 두 개죠. 이 두 개가 같을 리가 없죠. 사형식입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다. 자 appear은 요 전체다 보이죠. 여기서 잘라야지. 일형식 make 명사 형용사 5형식 by 자 보세요. 요렇게 병렬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목적 하나라고 해야죠. 삼형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 빼잖아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당연히 돼요. 근데 명사를 두 개를 같이 못 쓰니까 이렇게 and로 묶어주면서 명사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사 하나라고.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give my mother 명사 하나, a call 명사 하나. 사형식이죠. give a big hand 여기서 끝났죠. 전치사니까. 전치사면 여기서 무조건 자르세요. 3입니다. 명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동사 2. look 감각동사 형용사 2. 비동사 2. 자 동사 있죠. 전치사 잘라야지. 아무것도 없죠. 1. 요게 1형식이에요. 1형식.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to 부정사 있죠. 이 해석하면 stop 다음에 나오는 to 동사 원형은 하기 위해 멈추다요. 뭐뭐 하기 위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여기서 잘라야지. 1형식입니다.
다음에 make me happy 내가 행복하죠. 5형식. allow 명사 to 부정사 5형식. talks 요때 요 부사 보이죠. 잘라야지. 1형식. is 2형식. 보. 그다음에 studies 자 동사 다음에 English grammar 요게 목적 하나요. 3형식. bought 4형식. 나에게 plant를 4형식. call 대표적인 5형식이겠죠. me 목적어 bookworm 목적격보 두 개가 같죠. 내가 책벌레고 책벌레가 나고 5형식입니다. greeted 동사 다음에 명사 하나 있죠. 여기서 자르고 3 made her a ring 요 두 개가 같을 리가 없죠. 그녀에게 반지를 하면 되죠. 4형식이죠. became 감 2형식입니다. 그죠? 얘가 보호가 되고 그러면서 요 두 개가 같죠. 일단 rainy 알죠? 비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비 2형식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방금 선생님이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고 그리고서 요 나머지 40번까지만 할게요. 자 made 명사 형용사죠. embraced 두 개가 같죠. 내가 부끄럽고 그런 게 나고 5형식입니다. laugh 요건 부사죠. 버리고 1형식. sing 동사 다음에 부사 버리고 1형식. helped 동사 다음에 명사 하나 있죠. 3 gave the little girl candies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 call 5형식 my dog 다음이 두 개가 같죠. 개가 톰이고 토미가 개고 5형식. 그 다음에 became 3형 pp니까 2형식이 되겠죠. become 2형식 자동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이때 the long work 있죠. 이건 분사 명사입니다. work는 당연히 더를 썼으니까 명사를 쓰겠다는 소리죠. 산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머지 잘 모르겠으면 쭉 이거 하고서 답은 그냥 옆에다가 써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답지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써놓을 테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답을 하는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숙제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답을 친절히 풀이와 함께 요런 게 있죠. 자동사, 타동사, 하하하, 목적어 못 오고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같이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PC방 가지마. 집에서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힘내고 파이팅하고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뿅.